자, 617번부터 시작해보죠. 그 수학2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랄까? 특히 미분에서요. 예.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래프는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거 맞춰봐. 그래프의 개형 추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모든 그래프를 검토하다 보니 이게 답이다라고 보통 해설에서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시간으로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잘 읽어보고 이거밖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감을 딱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직관을 좀 발달시켜가지고 처음엔 시행착오를 조금 하겠지만 나중 되면 문제 읽어보고 이건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게 답이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읽어보면 도 함수가 이미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해서 얘가 단일 인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2차식도 있잖아요. 만약에 x 플러스 2가 단일 인수라면 x 플러스 2를 이렇게 통과하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통과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통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좌우에서 감소에서 증가 혹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사이에 마이너스 2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감소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부호가 바뀌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가능한 건 뭐밖에 없냐면 결국은 x 플러스 2가 1차 인수가 아니고 2차 인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2차 인수인 x 플러스 2는 여기 있고요. 이런 형태로 가야 문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여기 1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3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과 3의 위치는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범위로서 존재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일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알아내셔야 되고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2차 인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차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전히 0이 되겠네요. 그게 4-2a 플러스 b는 0이잖아요. 그러면 b는 2a-4 이런 식을 하나 얻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제 말 잘 들어봐요. b는 2a-4를 물론 이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가? 연립방정식이 하나의 식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a, b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면 나를 뭘로 봐달라는 얘기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게 y는 2x-4라고 써있으면 직선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b는 2a-4도 직선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뭘로 보이죠?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그냥 직선은 아니고요. 나머지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 f'1은요. 3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b 대신에 2a-4를 집어넣으면 저 괄호 부분이 3a-3이 되거든요. 그러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f'3은요. 5 곱하기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것도 b 대신에 2a-4를 집어넣으면 저게 뭐가 되냐면 5a 플러스 5가 되거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럼 직선에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게 직선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선분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a축을 긋고요. b축을 그어서 선분을 하나 생각할 건데 물론 원래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니까요? 기울기가 뭐 2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여기가 a축, 여기가 b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일 거니까 여기 이쯤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있다고 합시다. a가 1이라고 하면 1, 마이너스 2일 거니까 여기 이쯤에 1,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범위 때문에 이 선분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직선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선분만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원점에서 이 선분까지 거리를 쟀을 때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이게 최소가 되겠네요. 어디까지? 1, -2까지 거리의 제곱이요.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놈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평가원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만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답이 달라요. 예. 그래서 평가원에서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그걸 약간 만져서 변형을 시킨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려웠죠, 다소. 예. 두 번째 문제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618번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얘들 사실 뭔지 다 알죠? 첫 번째 극한의 존재 조건에서 f1이 얼마다? -3이다. 그 다음에 미분계에서 지정에 의해서 f'1이 0이다. 이 소리죠. 그죠? 두 번째도 극한의 존재 조건에서 f5는 4다. 그리고 미분계에서 지정에 의해서 f'5 역시 0이다. 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f1이 0이고 f'1이 0이고 f'5가 0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두 극점을 이미 알려준 겁니다. 맞아요? 3차 함수의 극점을 알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f1이 마3이고 f5가 4이기 때문에 둘이 부호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사이값의 정의에 의해서 fx는 0의 실근이 1과 5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이용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를 해보죠. 여기가 1, 마3이고요. 여기가 5, 4라고 할게요. 그런데 두 그래프는 이 두 점을 뭘로 가져야 돼요? 극점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3차 함수의 3차항의 계수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차항의 계수가 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 않겠어요? 맞아요? 뭐 이런 상태인가 보죠. y는 fx가. 그죠? 네, 저걸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판정해보면 되죠. 3의 좌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냐라고 하면 아니요. 그냥 증가하다가 증가인데요. 그죠? 그 다음 5에서 극대값이냐 맞는 말입니다. y는 1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여기다 이제 y는 1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좀 풀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극점과 사이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그 비슷한 문제보다 시스템 문제가 좀 더 재밌지 않아요? 그죠? 좀 흥미롭죠?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619번 저는 수학2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풀 때 좀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알겠죠? 네. y는 x의 세제곱 2점 t, t의 세제곱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하면 되니까 gt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치고요. 거리 재야 되니까 t, t의 세제곱까지 거리를 잰다고 하면 gt라는 놈은 루트 2분의 1을 분모를 하고 절대값 t-t의 세제곱 어차피 절대값이 부호 제 맘대로 바꿔도 되죠. 저는 그냥 t의 세제곱이 양수인 게 좋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제 취향 존중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해하시죠? 네. 이 그래프를 생각할 거다. gt의 그래프. 근데 절대값의 그래프니까 당연히 뭘 그려야 돼요? 얘를 그리면 돼. 루트 2분의 1은 신경 안 써도 돼. 쌍수배니까 그래프의 개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t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라고 하고요. h'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t 플러스 루트 3분의 1 t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니? t가 루트 3분의 1일 때 극소지 않냐? 맞아요? t가 루트 3분의 1일 때 극대고요. 예. 그냥 이게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은 좀 계산하기 좀 귀찮잖아. 그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지배하기 때문에 진짜 대충 생각해봐도 h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도 음이고 h 루트 3분의 1도 음이라는 거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뭘 해서 이게 양이 되겠어요? 어차피 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극대극소가 둘 다 있긴 하지만 어떤 음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온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이때 절편도 알 수 있네요. 눈으로도 그냥 보이죠. 여기 2라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h의 절대값 t가 필요하니까 이게 y는 절대값 ht잖아요. 얘를 루트 2분의 1배 해봐야 어차피 그래프 모양이 뭐 이거 크게 차이 날 것 같진 않다고. 어차피 개형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연속 맞고요. 0이 아닌 극소 여기 보이네요. 0이 아닌 극소 보이시죠? 물론 0인 극소도 있습니다. 2에서 그죠? 0이 아닌 극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2에서는 미분 불가능이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기형만 맞추면 기형은 니은 디귿이 다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죠. 그죠? 그 선생님이 푸는 방식을 보시면서 문제를 빠르게 해석하고 답에 빠르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잘 배우세요. 알겠죠? 어쨌거나 할 줄 아냐 못하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몹시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네. 자, 다음 620번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fx가 오직 한 개의 x의 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fx는 독특하게도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거든요. 근데 절대값,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가 미분 가능점과 미분 불가능한 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함수가 x절편을 갖는다고 했을 때, x과의 교점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통과하게 되면 절대값 씌우면서 뭐가 돼요?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접하게 되면 미분 가능성과 불가능과 상관이 없겠죠. 이쪽으로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혹은 얘가 꿰뚫더라도 접하면서 통과하게 되면 얘를 절대값 씌웠을 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전히 미분 가능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접하지 않으면서 통과할 때 단일근일 때가 되는 거죠. 그잖아. 홀수중근이면 접하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단일근일 때만 미분 불가능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fx가 x과의 교점이 단일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납득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미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 짝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x 플러스 a가 만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a가 양수라는 얘기는 케이스를 하나만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fx는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습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미분 불가능인 오직 한 개의 값은 바로 x가 얼마다? 3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먼저 절대값 안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마3에서는 접하고요. 3에서는 교차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실제 fx의 그래프는 절대값을 씌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극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이때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3차 함수에서 비례관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나요, 이거? 여기 수업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 2대1 셈이 얘기해줬니, 사양아? 해줬니, 안 해줬니? 안 해줬니? 네, 안 해줬어도 상관없어요. 그 3차 함수가 x과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뭘 얘기를 해볼 거냐면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알겠죠? 최고차의 계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x-알파의 제곱 x-베타.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k 그냥 양수로 볼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얘랑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텐데 편의상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고 할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위치의 x가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미분을 해서 판정을 해야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할 거거든요. 그럼 2k x-알파 x-베타 플러스 k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를 k x-알파를 묶잖아요. 그럼 남은 게 3x-2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러면 여기 0 되는 값이 누구란 얘기냐면 이게 0 되는 값이니까 얘가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제가 2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라고 쓰면 뭔가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죠? 뭐예요? 2대 1로 내분한 내분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2고 여기의 길이가 1이 돼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미분 없이 저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좀 빠르게 풀 수 있겠잖아요. 물론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미분을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알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 맞아? 다만 한 가지 꿀팁을 줄게요. 이게 친구들이 자기 손으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리다 보면 길이가 같은데? 뭐 이런 이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생각할 때 길이가 더 짧게 나올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주면 이렇게 길이 보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누가 있어요? 변곡점이 있죠. 뭔 말인지 알아? 변곡점이 있는 쪽이 2예요. 사실 얘가 이렇게 변곡점까지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쪼갰을 때 이 세 개가 3등분의 관계를 만족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심화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행과니까 2대1만 기억해서 이것만 미분 없이 해결해도 굉장히 많은 수의 문제가 좀 빠르게 해결될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여기가 x 얼마다? 1이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맞아? 예. 그러면 f1이라는 놈은 얼마가 되겠냐면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2대1은 좀 기억해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워낙 이렇게 물어보는 빈도가 높으니까 알겠죠? 하지만 이걸 모른다고 해서 답을 전혀 못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아요. 미분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저 어차피 숫자니까. 알겠죠? 기억하기 좀 짜증나면 그냥 금값도 하고 넘기셔도 돼요. 근데 결국은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고요. 621번입니다. fx가 다음과 주어져 있는데 극대값이 5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f2는 얼마냐? 일단 근데 이걸 판정을 하면 a의 부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a의 부호가 만약에 양수라고 간주해 볼게요.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은데 잘 안 되면 손을 끄적끄적 해보셔도 돼요. a의 부호가 양수라고 간주를 합시다. 양수라고 간주를 하면 그냥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서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는 원점 지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여기 이제 없는 거죠. 못 그리는 거죠. 원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오른쪽은 a가 양수니까 x 절편이 원점 말고는 없거든요. 그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양수니까 원점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아, a는 음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a가 음수다라고 하면 저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것 뭐라고 생각하냐면 x의 세제곱의 계수가 양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3x라고 써 있는 걸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 예. 그냥 써볼까요? 얘를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라고 쓰면 이게 실제 양수가 되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맞죠? 예. 그럼 아까 그래프 이쪽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다르냐면 최고창의 부호만 아까 그래프 잘못 그린 것 같다. 아까 제가 a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맞게 그렇군요. 예. 그럼 얘는 반대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원래 이제 여기 이쪽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못 그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원점 말고는 X절편이 없거든요. 아까 A 양수. 아까 그래프 잘못 얘기했군요. 예. 아까 잘못된 그래프 좀 한 번 더 봐보겠어요. 아까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점 말고 또 X절편 같거든요. A가 양수라고 하면 여기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알겠죠? 아까 그래프 잘못 그렸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정확히 높낮이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거나 극대가 있더라도 0이지 5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걸 빨리 패스를 하시고 얘를 그리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얘가 X절편이 없는 이런 형태로 이어질 것 같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얘가 Y는 fx 이런 형태일 것 같아요. A가 양수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가 음수이면 양수 X니까 X절편이 0 말고는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얘가 A가 양수이면 극대값이 0이기 때문에 A는 음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하시겠죠? 그럼 뭐 구하면 되냐면 A를 구해야 되니까 극대값이 5다. 이거의 Y좌표가 5다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얼마냐 이거만 알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F'X를 구할 건데요. 위에만 미분하면 될 것 같아요. A 곱하기 3-3X의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0 되는 값은 X가 뿔마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럼 F-1을 계산을 해보시면 2A 마이너스 2A 나오나요? 맞죠? 그죠? 예. 네. 얘가 지금 5라는 얘기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5 우리 예상대로 음수가 나왔고요. 자, F2는 밑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네. 8 더하기 5네요. 그러면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A 양수 음수냐 이걸 빨리 판단해가지고 이게 음수구나 이렇게 해서 풀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622번 볼게요. 잘 적었어요? 다 했어요? 잘 했어요? 이거 문제는 사이즈가 크니까요. 보조 칠판을 제가 넣을게요. 이 문제는 뭐를 해석하는데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나 조건이에요. 혹시 둘 중에 이 문제 푼 학생 있어요? 나 이거 풀어서 맞았다 손. 승재? 아니야? 서영이? 나 조건에 대한 해석인데 봐봐. K의 왼쪽에서는
3차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최우창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fx의 극대역수의 합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첫 번째 이것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얘가 y는 fx예요. 여기 봐봐 세영아. 자 뭐라고 했냐면 K를 기준으로 근데 K 접선이잖아 지금 K, FK에서의 접선의 방정은 y는 gx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잡아봐.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겠다. 알겠지? 예. 그러면 여기가 K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X는 K 맞아요? 그럼 K의 왼쪽은 fx가 위에 있으니까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K의 오른쪽은 뭐가 위에 있어야 한다고요? gx가 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부분 fx가 위에 있는 구간이 존재하죠.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접점의 위치가 어디여야 이걸 만족할까를 생각해 보시는 건데 제가 3차 함수는 모든 종류의 3차 함수는 점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칭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변곡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3차 함수를 굳이 지칭할 때는 변곡점과 변곡접선에 관한 문제를 묻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변곡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접선이 지금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 자 이거 여기 이제 x는 k라고 잡아볼게요. 여기를 x는 k라고 잡아보면 정말로 k의 왼쪽에서는 fx가 위에 있고 k의 오른쪽에서는 gx가 위에 있는 게 확인되죠.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너스로 뭐도 알려줬냐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이 극점이라는 것도 알려줬거든요. 그럼 점대칭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k라는 놈은 뭐예요? 마이너스 1과 3의 평균이어야 되잖아요. 즉 k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네. 자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 fx를 확정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fx를 확정 지을 때 아마 보통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미분 단원의 문제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미분하고 적분하고 결국 이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이용하는 관점으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만 f'x를 먼저 잡으세요. 그럼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3일 거고요. 극점이 위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잡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얘를 전개를 해요. 그럼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나왔거든요. 얘를 부정적분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하고 적분 상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얘가 나오니까 f2 더하기 g2가 33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g2도 구해야겠네요. gx도 구해야겠네요. 자 gx는 뭐가 나올 거냐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죠? 예. f'1은 10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x-1 더하기 지금 이 점이요 1,f1인데 f1이 얼마냐? 아까 fx 우리가 구한 걸로 하면 c 더하기 11 아니니? 예, 여기도 그냥 c 더하기 11이라고 쓰면 되겠지. 저 적분상수 공유할 거니까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f2 더하기 g2를 계산하는 거예요. f2는 22 더하기 c 더하기 22. g2는 23 더하기 c예요. 그러면 이게 2c 더하기 45인데요. 얘가 지금 33이라고 그랬으니까
c는 마이너스 6이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극대값은 f-1이고요.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구하는 게 극대값과 극소값 합인데 얘는 변곡점의 y 좌표 곱하기 2겠잖아. 점대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f-1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 f1 죄송합니다. f1을 구하시면 얘가 이미 12 더하기 11인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6일 거예요. 아니 5일 거예요. 예. 따라서 답은 10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뭐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 이게 지금 변곡접선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3차 함수만 점대칭이에요. 4차 함수는 점대칭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4차 함수가 난이도가 더 높을 것 같지만 3차 함수가 점대칭을 캐치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 어렵게 문제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함수로 만든 고난도 문제들이 생각보다 몹시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3차 함수를 문제를 만나면 점대칭이나 변곡접선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623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하자 라고 했어요. fn이 0이에요. fn이 0인데 나 조건을 보시면 그냥 fx를 이렇게 할까요? x-n 곱하기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 2차식 이렇게 할게요. 이래도 돼요? 그잖아. 맞아? 네.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n 곱하기 x 마이너스 n 곱하기 2차식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미 x 플러스 n과 x 마이너스 n을 통과하면서 그 좌우에서 음인 게 무조건 생기죠. 얘가 단일근이라면. 그럼 쟤들 전부 다 뭘 만들어줘야 돼? 2차식은 이중근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x 플러스 n fx라는 놈은 사실상 x 플러스 n 제곱 x 마이너스 n 제곱이어야만 하는 거죠. 즉 fx는 x 플러스 n 곱하기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최고차항에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n에서 교차 n에서 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얻어질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 대충 합시다. 이 정도. 네. 마이너스 n하고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fx가. 이해하죠? 극대값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제가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이세요? 보여요? 여기 1대2야. 변곡점이 있는 쪽이 2라고 했어. 맞아?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얼마겠냐면 마이너스 3분의 2n일 거야. 다 이해하지? 그죠? 이렇게 미분 없이 풀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면 an은 f-3분의 2n이니까요. 3분의 n 곱하기 9분의 4n 제곱이 돼서 얘가 27분의 4n 세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이 an이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요. n의 최소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27 날려주니까 바로 자연수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n은 3 곱하기 뭐 어떤 자연수 꼴이니까요. 네, 최소값이면 3이 되겠네요. 다 이해되세요? 네. 요거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나왔죠? 그죠? 네.
이게 그 비율 관계가 좀 많이 나와 생각보다 3차함수의 비율 관계 또 뭐 더 있고 4차함수도 있고 막 이런데요. 이게 한꺼번에 이것저것 배우잖아요. 그러면 얘들끼리 막 섞여가지고 나중에 이상해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이 1대2 하나만 똑바로 내가 기억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것들을 그냥 미분해서 찾으면 되니까 내가 이 1대2 하나는 죽어도 기억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이제 내 것이 되고 나면 다른 B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한꺼번에 가르쳐 봐봐야 막 섞어가지고 난리 나버리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왜 이걸 얘기하냐면 비율 관계를 이용했을 때 조금 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 출제 윈도가 비율 관계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한 75% 정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장착을 해야 되는 거 알겠죠? 네. 624번 오른쪽 그림은 4차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아하. 원래 도함수의 그래프만 알고 있으면 원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알 수 있지만 높이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함수의 높이까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감증하게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F알파는 첫 번째 극소값이고 F베타는 F감마는 두 번째 극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극소값이 첫 번째 극소값보다 조금 더 크긴 한데 아무튼 둘 다 음수지롱 이런 얘기고 극대값은 양수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그려보면 약간 요런 느낌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첫 번째 극소값 또 음수고 두 번째 극소값 또 음수인데 그래도 두 번째 극소값이 첫 번째 극소값보다는 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극대값은 양수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맞아요? 네. 알파에서 극소냐? 그럼요. 베타의 대칭이나 그럴 리가요. 베타의 대칭이면 첫 번째 극소랑 두 번째 극소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죄송해요. 감마예요.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마음 아시죠? 네. 그 다음에 y는 fx 그래프는 4개의 교점이냐라고 하면 뭐 세보면 4개의 교점이죠. 4개의 교점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사이값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극소가 음이 되려면 x 한 번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대가 다시 양이 되려면 x 또 한 번 통과해야 되고 또 음이 되려면 또 한 번 통과해야 되고 극한 때문에 또 한 번 통과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기억 되게 잘 되겠습니다. 이건 다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문제 난이도가 좀 낮아가지고 됐나요? 네. 625번으로 가볼까요? 굉장히 슬픈 숫자네요. 625. 네. 625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지금 가와 나가 둘 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fx 더하기 절대값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자주 물어보는 함수의 패턴이니까 보자마자 뭔지 아시면 좋거든요. 근데 fx에 절대값 x를 더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fx 함수값 자체가 0보다 크다 이러면 더블이에요. 맞아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그냥 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차함수를 그려서 x축 아랫부분은 전부 다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고 윗부분은 함수값이 더블로 커지는구나 이런 관점인 거죠. 예. 그런 짓을 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x는 0밖에 없다라는 것은 0이 단일근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3에서 극소값 0을 간다는 것은 3은 중근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원래 fx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었나 라고 추정이 좀 되고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여기까지 죄다 0이 돼서 오는 거죠. 맞아요? 네. 0이 돼서 오다가 더블이어도 0은 0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fx 더하기 절대값 fx의 그래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면
0에서 미분 불가능인 거 확인되고요. 3에서 극소값 0을 가는 거 확인되는 거죠. 0은 더블 해봐야 0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fx의 식이요. 최고차의 기준 1이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일 텐데 fx의 극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이 위치에서 함수값 구하라는 거죠. 또 나왔네요. 또 만났죠. 1대2 여기 1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f는 얼마다? 4다. 그러니까 이 1대2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626부터는 풀이가 좀 길어지니까 시간 내로 좀 안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여기까지만 풀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합시다.